안녕하십니까. 지금 다시 손자병법의 김병주입니다. CEO에게 경쟁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기업 경영은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승부를 놓고 겨뤄야 할 상대가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운명을 좌우하는 CEO는 어떤 조건과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2500년의 지혜가 담긴 손자병법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계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명장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 징기스칸과 같은 인물들을 손에 꼽으실 텐데요. 이런 명장들은 어떤 점에서 특별했을까요? 한 논문에서 동서양의 명장 40명을 선정 후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키, 몸무게 같은 신체 조건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지략이 뛰어났던 것이죠. 지략이란 것은 다름 아닌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지식이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발견한 현상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러한 원리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질로 지, 신, 인, 용, 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지혜를 갖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이룬 인물 칭기스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시족 부족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몽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눈을 돌려 중국의 금나라와 남송을 점령하고 멀리는 러시아와 유럽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이뤘는지는 한 책에 소개된 징기스칸의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물인지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는 군대 편성을 효율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좋은 인재를 곁에 두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는데요. 먼저 군대 편성에서 드러난 칭기스칸의 지혜를 살펴보죠. 그는 군대를 편성할 때 십진법을 기초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인 10명을 전투 단위로 삼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인원이 찾아오겠습니다. 또 10명 중 한 명이라도 탈령을 하면 나머지 인원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대원들에게 단결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칭기스칸은 또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이전까지 시족과 부족 중심으로 인재를 뽑아온 관례를 깨고 그는 출신과
종교, 계급과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충성도만 있다면 등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주변에는 항상 능력 있고 충성심 강한 부하 장수들이 많았죠. 또한 그는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중국에서 화약과 같은 신문물을 받아들여 유럽을 제패하는 데 성공했고, 적을 점령한 후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새로운 전술이나 무기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몽고군은 전투를 해서 제국이 넓어질수록 무기와 전술은 더욱 다양해졌고 병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칭기스칸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CEO는 누가 있을까요? 글로벌 정보혁명의 아이콘, 벤처 투자의 기재라 불리는 인물,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와 함께 20세기 후반 IT 정보기술 산업을 성장시킨 주역입니다. 지금은 연매출 약 100조 원의 기업을 이끄는 경영인으로 세계 IT 업계의 거물로 통합니다.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2019년 1분기 순이익이 1조 1217억엔, 한국 돈으로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주요 기업 400개가 2004년 이후 기록한 분기별 순이익 중 최대입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손정희 회장, 그는 어떻게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그만의 탁월한 지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20대부터 손자병법을 즐겨 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자병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을 만들었는데요. 손자병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14개의 문자와 손정희 회장이 창작한 11개 문자를 합친 손의 제곱 법칙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바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도천지장법, 시대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해야 한다는 인류공수군, 리더는 신뢰, 인덕, 용맹,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신인용음, 치열한 경쟁 끝에 승패가 난 후에는 경쟁자도 포용해야 한다는 풍림화산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략을 다듬어 승률이 70% 수준에 도달하면 그 사업에 도전한다는 정정약 질투가 있습니다. 정정약 질투는 손정희 회장의 지략이 가장 돋보이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것인데요. 손정희 회장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7이란 숫자였습니다. 그는 승률이 5할일 때는 승부를 걸기에 확률이 너무 낮고 9할일 때는 고수익을 누리기에 너무 늦다고 보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 바로 7할의 승률을 확신할 수 있을 때라고 여긴 건데요. 그의 정정약 질투 전략이 잘 드러난 예를 살펴보죠. 2016년 손정희 회장은 세계 2위 반도체 설계회사 아몰 23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인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50수 앞을 내다보고 돌을 던졌다. 정말 싸게 사서 행복하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온 걸까요? 손정희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상용화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CPU,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손정희 회장은 이런 판단 끝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분야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RM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투자가 70% 이상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0% 이상이 바로 ARM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 대박을 친 것이죠. 정정약 철투는 손 회장이 신사업에 뛰어들 때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철수할 때도 좋은 지략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손 회장은 GPU, 즉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것을 예측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2년도 채 안 돼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GPU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성장 엔진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었고 손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정정약 철도를 앞세운 그에게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실이 나기 시작한 엔비디아는 투자처로서 더 이상 매력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손 회장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반대의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철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70%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줄 아는 지혜야말로 그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니었을까요? 경영계에서 통하는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상위 20%에 드는 구성원들은 알아서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내고 하위 20%는 아무리 변화를 강조해도 타성에 젖은 대로 살며 나머지 60%는 리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에 따라 움직이는 60%의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고 조직의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리더의 지혜입니다.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리더 스스로 지혜를 갖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